자, 이제 우리 뭐 할 건가면요. 토지 정책에 대해서 할 거예요, 토지 정책. 제일 먼저 이제 볼게. 토지에서는요, 요렇게 한번 봐보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앞에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지역지구제.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지구제는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하고 같이 연결하는가 하면요. 앞에 우리 외부효과 있죠? 이것으로 연결하시는데, 자, 첫 번째 요거 하셔야 돼요. 이걸 왜 할 것인가? 목적. 항상 지역지구는 그 지역이 주거 전용지역 등등을 설정함에 따라서 외부에 그 지역에 나쁜 게 들어올 수 있는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 이용을 제거 또는 감소. 할 목적이고 같은 말이 뭐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결국 뭐 있습니까? 나한테 불리한 영향 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외부 경제, 불경제. 외부 불경제를 제거 또는 감소할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는 뭐 있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형이 제거되어진 만큼 그 땅이 뭐 훨씬 더 효율적 이용되겠죠. 따라서 지역적으로 가장 궁극적 목적은 효율성을 달성할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은 중요한 건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기본 전제를 두고 해보자고요. 자, 현재 보니까 이 지역이 주거 지역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이런 상태에선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주택 가격은 이런 정도 가격이 형성된다면, 즉 집을 짓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만 집을 지어줄 수 있답니다. 즉 이 말은 자재비가 5천만 원 들어가고 노동비가 현재 5천 들어가고요. 토지 매입비가 현재 5천이 들어갔다 하죠. 그래서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이 집을 짓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가서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1억 5천은 매매가 되고 있다는 가정을 두자고요. 이럴 때 현재 주택에 대한 양은 1000세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쾌적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 국가에서 이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을 설정하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걸 말하냐? 다른 효과라고. 그러니까 항상 용도 지역 효과분은 무조건 이런 전제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이 설정되면 그만큼 이 지역은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자, 증가되는데 항상 집을 짓는 건 단기, 장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정책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무조건 구분한다고. 그래서 단기는 절대 신규 주택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장기일 때면 신규 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꼭 아셔야 돼. 그러면 자, 단기는 수요가 뭡니까? 그러면 공급은 단기는 뭐죠? 원칙은 공급 만들 수 있어? 그런 결과 불변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약간 정도는 증가한데 하자 없어요. 이 말은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죠? 이 말이 뭐냐? 초과 수요 발생한다는 겁니다. 초과 수요 발생한 만큼 집값은요? 올라가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초과임이 발생하죠. 여기까지가 단기. 자, 그러면 이제 장기는 신규 공급자가 초과임을 가져갈 목적으로 시장이 뭡니까? 진입하지. 그런 결과 일정 기간 지나면 공급 뭡니까? 증가되면 이때 주택 가격은요? 항상 정상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 공급이 감소하더라 하는 게 곧 이게 장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갑니다. 결론. 우리 한번 물어보죠. 집을 짓는 건 장기란 것은, 자, 이 말은 과거에 보니까 주거 공장이 혼재되어 있을 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건축비 수반됐는데 건물이 완성된데 이 말은 2, 3년 경과된 후입니다. 2, 3년 경과된 후에는 과거에 짓는 건축비와 지금 짓는 건축비가 항상 같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이 말은
건축비와 과거와 똑같을 수도 있죠. 아니면 건축 보통 올라가죠. 이럴 때, 그러니까 비용이 일정하다 이 말은 과거에 짓는 건축비나 지금 짓는 건축 같단 말입니다. 그럼 주택 가격도 뭡니까? 원래 최초에 있는 1억 5천 같아지겠죠. 이론상에서. 이거 비용 증가는 뭐예요? 자재비가 옛날부터 뭐 한 거예요? 올라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비용 증가는 저기 주택 가격도 원래보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택량은 이 속에 공급이 감소됐단 말이 있습니까? 없지. 오히려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주택량이 더 알파만큼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는 주택량은 과거보다 오히려 둘 다 뭡니까? 증가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일단 고민해 봐야 돼. 자, 뭘 고민한가 하면요. 과연 외부 효과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나올까 하는데 훨씬 많이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부 효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죠. 요거 하시라고 하시는데 얘도 이걸 완벽히 알고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요. 요 정도 마시면 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 말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라고 단기는 초과임 발생하더라. 왜 그러냐? 집값이 올라가니까. 왜 집값 올라가니? 수요가 증가되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장기는 뭐 있습니까? 네, 정상이윤 발생한다. 왜 그러냐? 집값이 떨어지니까. 왜 집값 떨어지니?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 결론만 기억하시라고. 안 되면. 요 내용과 요것만. 아마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일단, 요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책에 보니까요. 230페이지 토지정책에서 1번 지역 지구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 보니까 예, 목적. 자, 목적의 두 줄 끝에 있죠? 그죠? 예,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부의 외부걸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갈로 3번 지역적인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있습니다. 그 말로 설명 쭉쭉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런 걸 뭐 저렇게 보지 말고 우리 칠판에 있는 이 표 있죠? 저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세요. 그거만 하시면 안 돼. 굳이 우리 거기 있는 책처럼 뭐 있으면 복잡하게 자꾸 그 내용 읽지 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예,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으로 넘어갈 거예요, 토지 정책. 자, 일단 토지 정책을 할 건데요. 예. 자, 일단 이 말이 뭐예요? 아까 했지만 토지 정책에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 개입하는 거지. 그죠? 좋다면 국가에서 개입할 때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래? 방법 좀 제시하라. 이걸 정책에 대한 수단들은 정책에 대한 방법이에요. 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직접 개입이 있는 반면에 이 땅을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청면 지원해 줌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얘는 항상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걸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건 특히 얘는 이 자체가 단독으로 시험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엎으로 있죠. 지문상 한 개 뜰 수 있어. 지문상에서. 물론 작년 여기 있는 지문 한 개 떴습니다. 떴는데 어쨌든 지문상 뜨니까 요거 얘는 반드시 기억하시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책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앞에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쭉 앞에 보니까 아까 제가 살짝 넘어갔었는데, 네, 218페이지. 그 218페이지 맨 밑에 양갈로 2번 정보시장 개입에서 동그라미 1번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우측 21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중간쯤 직접 개입. D장 가볼까요? 예, D장 보니까 220페이지 맨 밑에 간접 개입이 있죠. 근데 우리 그 책을 다 보지 마세요.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용어 자체 마시면 돼. 즉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볼래요? 직접 개입이라는 것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되니까 어쨌든 지문상에서 공영이 나면 전부 다 직접이야. 또한 같이 토지 비축, 토지 언행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구역 정리사업 이런 게 대부분 다 직접 개입이고요. 그 외 수용이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매수 같은 거 이게 좀 직접이에요. 그다음 이용 규제라는 것은요. 결국 이 말입니까? 어떤 땅을 내서 규제하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나왔을 때 느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용도로 지정한다, 해제한다, 또는 규제한다, 또는 계획한다.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예, 인허가 같은 거. 그 다음에 혹시 하여튼 이게 물어볼까요? TDR이 뭐지? 개발권 양도제도. 또 PUD가 뭐죠? 이건 모르겠어. 뭐죠? 자, 알 필요 없어요. 결론. 영어 나오지. 그지? 이거 뭐라고? 끝이야. 그래서 자, PUD는 이 말 약자입니다. 계획되어진 유닛 단위별로 데벨로퍼먼트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계획 단위 개발 이 말 약자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 단위별로 저기 하는 거예요. 한국에 없지만요. 우리나라 봤을 때 이게 지구 단위 개발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이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지역 특정한 이제 구역이 있어. 요 구역을 미리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요만큼은 주거, 단독, 요만큼은 아파트, 요만큼은 도로, 여기는 관공서, 여기는 뭐 있으면 상가. 이렇게 계획 짰지. 구역별로. 이런 구역별로 계획되어진 형태로서 그대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른 말 이제 PUD인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PUD에서. 하여간 중요한 건 몽땅 다 이게 남쪽 규제예요. 그래 하시면 돼.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 과학에서 보는 게 뭐 있습니까? 간접 개입의 이 말 나있죠. 세금 부과한다. 또 뭐 있습니까? 부담금 부과한다. 금융 지원, 보조금 이 말 나있죠. 혹시 알지만 어쨌든 돈 관련된 말 나오지? 몽땅 다 간접 개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단 이제 문제를 좀 풀 건데요. 41번, 42번 풀 거예요. 41번. 자, 직접 개입에 대한 설명이 몇 개 있냐 물었습니다. 자, 1. 기억. 공공나지. 직접. 니은번 세. 돈이지. 간접. 그 디귿번 빠지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빠져먹었어요. 세는 세금이지 돈이죠. 간접. 니을번 수용 직접. 미음번 부담금 돈이지 간접. 비읍번 공영 직접. 시읍번 공공 직접. 이형번 대부 비율 간접입니까? 응? 영어입니까? 영어는 사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 속에 포함할, 이 속에 포함할 수 있어. 사실은. 어제 직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뭐 있으면 LTV 규제 들어가면 이게 규제예요. LTV 70%면 이거 뭐 있습니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는 요 두 개 애매모호한 결과 보통 시험 나면 이건 절대 이런 거 물으면 절대 저 문제 안 나온다고. 하여간 직접 아니야. 네, 그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개나 있습니까? 네 개. 기억, 리얼, 비업, 쉬어시죠. 자, 42번 보니까 부담금 돈이죠. 네,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보조금 도니까 이건 간접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이제 우리 참고로 물어보자고요. 자, 이 중에서 효과가 제일 다시.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요. 이 토지 정책은요. 이런 것도 묻지만 특히 우리 공법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도정법이 내용 꽤 많이 묻습니다. 용어 자체를. 아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이건 공법에서 개념 나 있죠. 그런 개념 꽤 많이 묻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겁니다. 한 6개 정도 설명하면 되니까. 이게 나올 게 뻔하니까 사실은. 자, 일단 그거는 그렇게 공법과 서로 연관된 상승 시험 같이 나온 거 이게요. 그래서 1차 반분이 가장 취약한 점이 이 부분. 사실은 토지 정책이.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부동산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좀 정리해 보자고요. 현재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약발이 좋은 게 누구냐? 결국은 이거지. 효과가 좋은 게.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 직접 개입에 대한 설명만 제가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접 개입. 자, 일단 두 번째.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 여러분들 이 두 개 체를 하시는데 자, 항상 공부하실 때 있죠. 지금 정책은 일종의 공법인데 이 공부하는 패턴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비록 공법 시험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 공법은 이걸 할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은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이 절차는 아무 쓸모없는 거야. 이런 걸 하면 어떤 장점이 있지, 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이걸 하면 따라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항상 실익 쪽에 어떤 공부를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원래 공영개발은 사실은요, 이건 매수 방식입니다. 토지구획 정사업은 환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묻는 순간 공영개발 자체를 보지 말고 얘는 무조건 매수니까 항상 환지하고 서로 비교하면 그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 뜻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매수 환지가 뭐냐 이런 거죠. 만약에 개발 전에 있는 땅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을 가지고 보기 좋게 뭐 있으면 땅을 개발시키겠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 후에 땅을 보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땅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개발 후에 땅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우리 개발 후에 땅은 땅값이 뭡니까? 올라가겠죠. 이런 기본 맥락을 먼저 아시라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매수란 말과 환지 차이가 뭐냐 이 중요한 거죠. 매수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개발하기 전에 사전에 땅을 마는 거예요. 매입하는 것도 이게 매수고. 환지 방식은 자, 땅은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환지는 개발한 후에 이 땅을 재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분배죠. 우리 과거에 시험에 재매각이라는 용어를 해서 틀리게 시험 냈다고. 그러니까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쉽게 갈 수 있겠죠. 자, 일단 거기 강의는 보니까 자 보시면서 첫 번째 권리가 소멸될 것인가 묻는 건데요. 자, 가볼게요. 자, 현재 이 매수 방식은 땅을 처분했지 않습니까? 개발 후에 보니까 원래 소유권이 있습니까? 그래서 권리가 소멸된다 이 말이지. 환지 방식은 단지 개발되는 기간 중에 이용은 못한다고. 그렇지만 현재 소유권 자체가 원주인이 갖고 있는 결과 개발되는 기간 중에 매매, 즉 처분 등은 가능하다 보니까 권리 일부가 제한되어 있죠. 이런 거 권리가 축소된다라고 쓴답니다. 자, 두 번째. 그건 가볍게 넘어가시고 이제 주민들 측면. 자, 주민 측면 갑니다. 현재 이 공영 개발은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국가가 토지를 갖다가 매입할 때 이건 아셔야 돼.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는 전부 다 공시지가로 몽땅 다 매입하게 돼 있어. 항상.
그런데 개발의 땅값 띄었죠? 띈 거면 어떤 맨 처음에 있는 원래 있는 주인들 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없잖아. 굉장히 싸게 판 거지. 그러니까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로 이 토지구역 정리사항 보니까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갖다가 아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응? 즉 무슨 말이냐?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누구? 땅주인. 사업은 누가 해?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의 원주인이 갖고 있는 결과 사업하는 중간에 깐죽 개입하지. 왜 개입합니까? 이익을 극대화시킬 목적이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주민 개발이익 환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영개발한 개발이익 환수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얘는 개발이익을 하지 못한다 이 말 쓴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여기 국가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매입해서 개발하지. 한우의 땅을 다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를 처분할 때 원칙은 뭐로 처분하는가 하면요. 가장 높은 돈을 써낼 수 있는 사람에게 결국은 이 땅을 불화시키는데 이게 뭐냐? 채권 입찰제입니다. 입찰제로 이 땅을 불화시키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 차이만큼 결국은 모든 이익이 누구한테 갑니까? 국가. 그럼 절대 이거 하셔야 돼. 개발이익 환수가 있죠. 사업 시행자가 간다 했으면 다 틀려요. 사업 시행자 뭐 있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고 공사가 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절대 이 개발이익 환수는 국가한테 환수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가끔 그런 질문 시험 내기도 해. 자, 그렇지만 여기 있나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은 요거 하셔야 돼. 토지구역 정리사업도 뭐를 통해서? 간보위를 통해서 이 말 꽤 중요합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말 기억하세요. 우리 맨 밑에 있어요. 그죠? 맨 밑에. 자, 그러면 요걸 할게. 다시요. 나 같으면 이거 시험 내겠어. 공영개발은 간보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 OX. 공영개발. 맞잖아. 간보는 어디만 쓰는 건데? 그지? 그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간보를 통해 개발에 환수하는데 이게 충분하지 못하되어 있거든요. 이제 설명드려볼게. 자, 이런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 보세요. 그럼 채비지가 뭔지 알지? 그죠? 자, 여기 있는 땅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보죠. 땅이 개발 전에 이렇게 복잡하게 된 땅이 있어요. 이렇게. 자, 땅이 있는데요. 현재 보면 이게 A 땅, B 땅이야. 두 개 땅 모두 현재 보니까 1000평 정도 땅을 갖고 있대. 자, 그런데 이게 개발하기 전에 땅값이 평당 1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죠. 100평 할까? 따라서 이건 1000만 원 되겠다죠. 땅값이. 자, 개발할 때 한 후에 보니까 땅이 보기 좋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화 있는데 요 땅은 A한테, 요 땅은 B한테 불화 있어요. 이 개발할 때 개발은 누가 있습니까? 얘 비용 들어갔지. 비용 들어간 만큼 땅으로 뭐 환수시키지. 여기에 뭐라고? 채비지입니다. 땅을 뭐 있습니까? 돈을 땅으로 대납하는 거예요. 요때 보면 20평을 갖다 환수했다 하자고. 근데 결국은 각각에 돌아갈 수 있는 게 뭐 있어? 80평 돌아가겠죠, 그죠? 20평 환수했으니까. 이때 보니까 땅값이 개발 한도에 보니까 얼마 되면 되는 건 평당 이게 40만 원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각각의 땅값은 3,200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 원래 1,000만 원 땅값이 3,200 된 거지. 그 2,200만 원 불러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거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간보를 통해서. 그래서 60%를 간보한 거야. 그럼 결국은 각각마다 이제 뭐 있으면 32평씩 가져가거든요. 그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대충 한 1,200 되니까 얼추 맞은 것 같아, 이제. 자, 근데 이렇게 분배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개발하기 전에 뭐 이 지역에 도로가 잘 들어서 있다면 이건 도로가 없단 말이야.
근데 개발한 데 보니까 이쪽은 도로가 들어서지 않고 이쪽이 도로 들어선 거 이게. 그러면 우리 간번은 전체 대신 평균 얼마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결과는 뭐죠? 얘는 오히려 손해본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얘는 이익 본 거지. 이런 것까지 환수를 못 한다는 결과는. 그래서 그 결과는 개발의 환수가 충분하지 못하는 의미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간보위를 통해서 개발이 환수할 수 있다 이 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계속합니다.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는 누구냐? 얘다. 무슨 말이냐? 다시 볼래요? 처분시 원칙은 뭘 한다고? 채권 입찰자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이용시는 조성 원가로 공급합니다. 그런 결과 가격 두 개 있죠. 그죠? 근데 환지 방식은 땅을 처분합니까? 그러니까 이중각이 있을 수 없는 거네, 그죠? 그래 가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한 개 더요. 요거까지. 따라서 이때 보니까요, 초기 개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누구예요? 왜? 토지 매입비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른 건 다 버리더라도 앞에 있는 요거 세 개만큼은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세 개만큼. 다른 건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 자, 문제 43번, 44번. 43번 보니까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 든다. 누구? 그래서 얘는 가장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 결국 국가에서 이 자본을 어떻게 끌어올 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44번 보니까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땅을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해? 항상 국가는 공시지가를 매입하죠. 너무 지나치게 싸게 매입한 결과 주민들의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뭐냐? 매입한다 이게 원래 수용 또는 매수지. 그죠? 수용 또는 매수. 환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 토지 언행제도, 토지 비축제도 갑니다. 얘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가볼게요. 여보세요. 맨 처음은 이런 겁니다. 현재 원주시가 있는데, 원주시 외곽지역에 이렇게 개발되지 아니한 미개발된 토지가 있어요. 미개발 토지. 근데 이 원주시가 도시화가 되면 점점점 인구 등이 유입되면요. 도심 안쪽에 있는 뭐 있습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높은 땅값 줄 수 없는 소득이 낮음을 할 수 없이 이런 미개발된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땅을 계획적인 개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즉 어떤 문제 있냐? 이런 지역에 보니까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걸 보통 뭐라 하죠? 다른 말로? 도시 스플 현상이죠. 현상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등등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가 있죠. 미개발된 토지를 개발하기 전에 사전에 뭡니까? 이 땅을 매입하죠. 그래서 국가가 이 땅을 관리, 운영하다가 나중 가서 결국은 국가이든지 개인한테 이 땅을 처분도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 등을 주는 걸 뭐라냐? 토지 언행제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개념을 딱 물으면요. 틀린 질문 딱 두 개 낼 수 있어. 첫 번째, 국가가 이 매입할 때 개발, 미개발. 미개발된 토지를 사가지고 관리는 국가가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요 두 개 장난친다 항상. 다른 건 장난칠 문구 없어 문제에서. 자 그래서 우리 그 강의 노트 몇 페이지죠? 28페이지. 자 토지 언행제도 가볼게요.
자, 박스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죠? 미래 용도를 위해서 반드시 미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미리 싼 값에 대량 매입해서 반드시 공공이 보유하지 민간이 보유하는 거 아니에요? 보유하다가 토지를 뭐 정부 또는 민간한테 뭐 있습니까? 임대 또는 매매, 즉 처분한 걸 말하는 토지 은행제도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요거만 하시면 돼. 좋다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3개 있고 단점 2개 있어요. 자, 3개인데 첫 번째 이거 뭐지? 요 땅이 누구 겁니까? 이 땅. 국가 거지. 그러면 개인이 와서 개발할 수 있어? 그런 결과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을 갖다 뭐 있습니까? 방지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땅을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한다고? 공시까지. 개발의 땅값 때문에 누구 거에 있습니다? 국가 거지. 그런 결과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세 번째, 이게 사실 사정 꽤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죠. 이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다면 이 땅주는 금방 그 땅 넘겨줍니까? 국가한테? 끝까지 버티지. 그죠? 공사기간 지연되고 공사에 많이 들 거 아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땅을 국가가 이용하면 금방 넘겨주겠지. 그것도 싸게 매입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공공용지를 아주 싸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단점. 땅 누가 매입했습니까? 매입비가 엄청 많이 들지. 두 번째. 잘 알지만 앞으로 국가가 이 지역을 토지은행제를 통해 땅을 매입한다는 소리는 원래 정확한 말로 개인한테 불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는 절대 개인한테 불하지 않습니다. 왜? 조만간 이 지역은 개발될 거니까. 이걸 다 알고 있어. 주변 지역의 땅값은 열심히 올라가지. 그죠? 주변 지역의 땅값 올라간다. 즉 투기 문제 발생한다. 이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테마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문제를 풀 건데요. 자, 문제 보니까 45, 46번입니다. 예, 45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토지은행제들은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6번요. 무질서 무계획적인 토지개발 막을 수 있죠? 예, 고려하시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책에 보니까요, 책 갑니다. 233페이지 가보니까요. 예, 그 2번. 토지은행 제도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설명이 여러 개 많거든요. 많은 그냥 쭉 넘어가서 235페이지요. 예, 양갈로 7번 기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2번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할 수 있다. 6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자, 8번의 단점. 1번, 막대한 비용 토지 매입이 수반된다. 2번, 집가 상승되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그렇게 마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36페이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38페이지 있는 주택 정책 할게요.